안녕하세요. 오늘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할 차이의 박주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 잠깐 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차이 커뮤니케이션 근무하고 있고, 마스터 크루라는 실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학교라든지 기업, 정부 쪽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특이하게 차이 커뮤니케이션 2006년도에 인턴으로 입사했어요. 그래서 정직원이 돼서 지금 16년째 한 광고회사에서 다니고 있고, 저는 회사 안에서 이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퍼포먼스 광고하다가 그다음에 디지털 캠페인, 소셜 미디어, 디지털 PR, 콘텐츠 마케팅 하고 있고, 최근에 메타버스 쪽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주들 맡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죄송해요. 회사는 업계에서는 한 12위 정도 되고요. 온오프라인 통합해서요. 통합해서 12위 정도 되고, 디지털 에이전시에서는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인하우스를 빼면은 한 4위 정도 되는 회사에서 저는 컨텐츠 본부를 맡고 있고요. 컨텐츠 본부가 어떤 본부냐라고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디지털 트렌드에 맞춰서 빠르게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인큐베이팅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브랜드 저널리즘이 한때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들을 구축하고 그 안에 컨텐츠를 만드는 업무들을 했었고요. LG전자에 라이브 채널을 오픈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다양한 브랜드들의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그 후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이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채널을 맡았고, 맥도날드, 아디다스 이런 브랜드들을 담당했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즐이라든지 어떤 브랜드 컬러들을 매칭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직접 촬영팀하고 같이 콜라보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하이트 진로에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이트 진로 두꺼비 캐릭터를 활용해가지고 진로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했었고요. 약간 허당미 있는 캐릭터 제가 좀 잡았었어요. 엉뚱하고 때론 도전도 열심히 하고 때론 멋지고, 그러니까 어른들 펭수처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마트의 편식 사이언스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애니메이션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다음에 LG전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다양한 아티스트가 콜라보를 통해서 제품의 소비자의 공감대 형성할 수도 노력했고요. 이렇게 하다가 또 인스타그램처럼 운영하다 보면 굿즈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굿즈도 좀 많이 개발했는데, LG전자 약간 뉴트로 컨셉으로 해서 제품 에코백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리잔 컵 이런 것들 만들었었고, 저희가 베스트샵에서 이걸 특별하게 판매를 했는데 5분 만에 좀 완판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하얏트 진로 참이슬 굿즈 시리즈를 저희가 계속 런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방울잔, 두꺼비 잔, 그다음에 이슬팩 등 여러 가지들을 좀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약간 소셜미디어 같은 좀 테크가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테크와 소셜미디어를 연동해 보자라고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이마트 데이트 캠페인은 인스타그램이 AR 우리나라 안 들어왔을 때 인스타그램 측하고 저희가 콜라보를 통해서 AR 기술 최초로 적용한 캠페인을 기획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스타그램하고 이마트 저희 3사가 같이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AR 키고 부부가 환하게 웃으면 쿠폰을 주고 그 쿠폰으로 백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백 안에 다양한 리워드를 넣어서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맥도날드의 쉐시 캠페인 같은 경우는 앱을 깔지 않고 핸드폰 흔들었을 때 시즈닝을 부은 감자튀김이 섞이는, 그래서 어떤 즉석에서 리워드를 주는 형태의 캠페인이었고요. 이런 거 말고도 제 퀄리티 높은 캠페인이라는 디지털 필름 캠페인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TBCF 명예의 진동 올라간 여행이 떠났다. 이건 저희는 아이디어 본부와 비본부가 진행했던 사례이고요. 이것도 최근에는 컨텐츠를 만들 때 느낌적인 느낌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데이터를 가지고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시태그 분석이라든지 저희 회사에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어떤 포인트가 공감이 되고 액츄얼할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분석들을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필름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몽골의 그런 힐링, 소리 이런 걸 좀 많이 한다 해서 몽골 좀 힐링할 수 있는 곳들과 사운드를 연계해서 진행했던 캠페인이고요. 바깥에 타겟 공감대를 가지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의 그룹 광고 무브 투 러브 캠페인을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하얏트 진로 이슬라이브는 처음에 이 캠페인은 하얏트 진로가 주류 브랜드다 보니까는 광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이 없었어요. 이게 뭐 12시 이후에만 광고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약돼 있어서 그럼 차라리 우리가 방송국을 만들자라는 데서 아이디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이슬라이브라고 저희가 있고 아티스트들이 자기 노래를 부르면서 약간 술을 마시면서 노래하는 자연스럽게 찍는 그런 이제 바이럴 필름이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거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거의 이제 기업들이 쓰지 않고 인스타그램 좀 남아 있고 최근에 모든 기업들이 다 하는 건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했고 그래서 이마트 라이브 유튜브 채널을 저희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좀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콘텐츠고 감사하게도 올해 대한민국 디지털 애드 어워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어요. 예, 그다음에 작년에도 뭐 소셜 아이디어 최고 대상을 받고 진짜 좋은 광고주와 만나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CJ 제일제당은 제일의 맛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 뭐 맛의 혼란 시대에 제일의 맛을 찾는 CJ 제일제당 여정을 좀 세계관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탕수육 언제 먹을 때 가장 맛있을까 했을 때는 간 만들었을 때 먹을 때 가장 맛있다 해서 간먹이라는 해시태그를 만들고 그런 캠페인을 진행했고요. 다양한 아티스트 뭐 셀럽들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레전드 유튜브도 뭐 테크에 대한 거, 소비자 궁금한 거, 레전드의 뒷이야기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예. 선생님이 히릿이라는 채널인데 보험회사도 불구하고 보험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이야기, 타겟에 공감한 이야기 중심으로 해서 삼성생명의 MZ 타겟과 좀 친해지자라는 느낌으로 해서 이 채널은 재밌게도 MZ 타겟 친구들이 전부 다 컨텐츠를 리딩하고 운영했었습니다. 네.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 저희 마케팅 경험 노하우가 많았다. 그래서 다이어트 디지털 경험 노하우라든지 유튜브가 되면서 저희가 PD팀을 만들고 모션팀을 만들었어요. 이런 저희가 내부에서 영화 쪽에서 쓰는 모션 캡처 장비 같은 걸 들여오고 포르투갈에 있는 3D 전문 그래픽 디자인을 저희 회사로 입사를 시켰고 이런 형태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 되게 자체로 개발한 테크 솔루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연계해서 캠페인과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네, 이런 신디 같은 경우는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해주고 있고 큐레이터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분석을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하나의 프로젝트 보면은 이건 니네 거야 내내 거야 하기도 하지만 어떤 본부가 되게 통합돼서 캠페인을 운영해요. 잭스미스라는 브랜드도 퍼포먼스, 세일즈 팀과 브랜드 본부팀, 아이디어 본부팀 이런 팀들이 디자인팀, 테크팀이 다 뭉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든요.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긴 잠깐 제가 어떤 일 하나 소개를 드렸고 오늘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되게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네. 메타버스가 되게 넓어요. 사실 싸이월드라고 있는데 싸이월드도 메타버스에 속할 수 있는 거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 모든 게 메타버스 되게 광범위한데 그걸 조금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나를 좀 제 개인적인 시각에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저는 메타버스가 뭔지 잘 모르니까 재작년 연말부터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게 좀 키워드 계속 나오고 있고 소비자들이 좀 관심을 끌 것을 좀 공부했는데 이게 자료가 없잖아요. 외국 자료고 대부분 그래서 책이 몇 권 있길래 책을 통해서 메타버스의 정의를 좀 배웠습니다. 용어적 게임 여러분 다 아시고요.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에서 펼쳐진 이야기죠. 저는 처음에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들었을 때 이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되게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공간에서 이야기라 생각했는데 약간 현실은 좀 틀리죠. 현실에서 메타버스 용어 유래부터 말씀드리시면 미국 작가 닐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처음으로 이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이런 개념들이 조금씩 정리돼 가고 있어요. 뭐 외국에서는 ASF라는 재단에서 메타버스의 로드맵을 약간 제시했고 최근에 김상균 교수님이 국내에서는 뭐 디지털 지구 뜨는 것들 세계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라든지 논문 같은 데 봤을 때 크게 이 메타버스 세계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어떤 증강과 외적이 좀 큰 증강 현실,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이 강한 거울 세계, 그다음에 라이프 로깅, 가상 세계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게 어떤 게 있냐? 각각 보시면 메타버스 가상 증강 현실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쉐보레가 국내 런칭했던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앱으로 주요 곳곳에 숨어 있는 쉐보레 자동차를 캡처하면은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증강현실을 활용한 게임 형태이죠. 그 다음에 SKT가 5G를 런칭했을 때 인천구장에서 약간 쇼잉을 했는데 용을 한 마리 만들어서 마치 그 경기장 용에 있는 것처럼 증강현실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라이프 로깅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소셜미디어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고 저장하는 곳들이 있겠죠. 예. 그다음에 서로의 경험을 좀 공유하고 있을 때 타인이 내 거에 막 라이크를 누르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댓글 내리면 더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형태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울 세계는 현실 세계를 메타버스에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로블록스, 제페토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예. 제페토에서 요즘에 중학생 친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끔 들어가서 새로운 맵이 나오면 보고 있는데 제가 끼어들진 않겠어요. 네. 그다음에 가상세계는 말 그대로 가상세계 내가 마치 들어간 것처럼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이거 온민하는 오큘러스 장비와 수트를 입고 하면은 어떤 총을 맞았을 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네, 이런 문득 생각이 있어요. 메타버스 뭐 잠시 스틱한 유행 아닌가라고 생각 드실 수 있잖아요. 괴리감 듣고. 근데 2025년 메타버스 시장이 글로벌에서는 한 300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300조까지 커질 거고 이 시장 규모가 이 정도고 시장 파이는 1,700 이상 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스테디스타라는 글로벌 통계 전문 업체에서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는 한 30조 정도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광고 시장이 한 12조 정도 되잖아요. 그게 엄청난 큰 시장이 되는 거죠. 왜 넣냐 그러면 단순히 광고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 뭐 금융 여러 가지 엔터까지 확장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시장이 커질 거라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통신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얼라이언스를 결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경쟁하는 서로 하나 가지고 경쟁보다도 서로 힘을 합쳐서 시너지를 내보자라고 해서 202국가 있고 한 200~300억 정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봤어도 페이스북이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 회사가 될 거라고 밝혔죠. 그래서 최근에 메타버스에 6,000명을 투입하겠다라고 페이스북에서 이제 주크버거님이 말씀하셨고 저크버거님이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그 호리즌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스페이스 프로젝트부터 시작했던 건데 호리즌을 이제 런칭을 하고 베타 버전들을 하면서 메타버스 기업을 전환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수많은 메타버스 기업들이 탄생되고 있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없었던 신생 기업도 많고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이 메타버스에서 트랜스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정리하다 보니까 책 속에 있는 메타버스 한때 유행을 스쳐가지도 않을 듯한데 이 현실 세계에서 메타버스 이끄는 기업들이 진짜 이 현실 세계에서 메타버스를 이끌고 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업들 막 검색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앞에서는 이제 어떤 학술적 정의들이었고 실제 메타버스 세상은 어떨까라고 본다면 그 메타버스 세계에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기업들이 이끌어 나가실까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메타버스 좀 더 재정의해보고 메타버스 현재 미래, 메타버스의 매력, 우리가 쓰는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말하는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어떤 엔비디아 CEO 아시죠? 잭슨 황, 에픽 게임즈 팀 스위니 이런 로블록스 CEO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어떤 세계관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기업을 이끌어가고 메타버스를 하고 있는지를 고민해봤습니다. 잭슨 황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는 엄청나게 단순히 그래픽 회사가 아니라
이 그래픽을 베이스로 해서 이 메타버스를 진짜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고 그 메타버스를 만들고 구동해서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데 엄청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이 어메이징했다면 앞으로 20년은 SF와는 다름없을 것이다라고 20년 GTC에서 발표를 했고요. 인터뷰 내용을 좀 발표 내용 들어볼게요. 네. 메타버스가 커밍이라고 오고 있다. 메타버스 때 오고 있다. 이거는 작년이었고 올해 이제 옴니버스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트윈을 현실화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터뷰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이걸 말씀하시고 한 2시간 20분 정도 더 말씀하시고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의 잭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커밍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현실이 되었다. 시작되었다라고 표현을 좀 올해는 좀 바뀌었고 그대 놀랍도록 많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는 디지털 트윈을 열었고 우리가 어떤 되게 메타버스에서 이러저런 컨텐츠들은 되게 많이 무거워요. 용량이 무겁고 서로 쉐어링하기가 되게 어렵고 같은 공간에 일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되게 크기 때문에. 하지만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에픽 게임즈 CEO 팀 스위니는 메타버스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메타버스는 인터넷 다음 버전이다. 그래서 일하거나 게임 쇼핑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데이비드 바즈쿠키는 그 유저들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는 로블록스 플랫폼을 탄생시켰는데요. 메타버스는 8가지 특성이 결합돼도 완성된다. 그런데 저랑 되게 생각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소리가 작긴 한데 이해해 주세요. 네. 8가지도 되게 짧고 강하게 말씀해 주셨고 요 분들의 이야기를 하나의 조각을 맞춰 저는 저 나름대로의 메타버스에 대해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정리일 것 같아요. 메타버스라는 게 하나하나의 요소도 있으니까 이것들을 뭉쳐서 하나에 신어내는 게 저는 9가지 특징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인피니티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VR, AR, 3D, 아바타, 뭐 게이밍, 뭐 벌추얼 코인,
벌추얼 어셋, 뭐 레귤레이션 이런 것들이 조금 뭉쳐졌을 때 하나가 시너지가 난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그 제페토죠. 여러분 제페토로 수업도 그러니까 다 같이 들어가서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페토에 보면 9가지 특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페토 맵은 인피니티 스페이스죠. 무궁무진하죠. 그 다음에 그 나를 스캔하면 바로 3D 아바타로 만드는 테크놀로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VR, AR, 3D를 경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바타인데 내가 있고 내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제페토 안에는 다양한 게임 요소들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자신만의 그 코인을 가지고 있고 이 코인을 가지고 버추얼 커런시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다양한 아티스트와 함께 버추얼 에셋을 만들 수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제페토 안에도 레귤레이션 같은 게 좀 존재하는 거죠. 왜 메타버스 이렇게 매력을 느낄까라고 좀 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본 사람들이 있는데 크게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나눕니다. 사회적으로는 망가진 현실에 대한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코로나19 중으로 취업이 어렵고 또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우울증이 심해지니까는 내가 저 메타버스 세상에 가서 내가 이걸 체험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대리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뭐 매혹, 도전, 경쟁, 완성, 통제 등 20가지 이상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창작과 소통 문화, 아까 크리에이터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창작과 소통이 너무나 무궁무진해지는 거죠. 저희 아이들도 실제로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지만 아이패드로 그리면 더 상상 초월한 걸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의 이런 크리에이티브 능력이 너무나 발전되기 때문에 이런 걸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 실제로 요즘 엔터 쪽에서도 이런 메타버스 활용한 플랫폼이라든지 다양한 컨텐츠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 가능했던 게 기술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오큘러스도 전에는 5G 적용이 안 돼서 되게 느렸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화면도 되게 약간 멀미기도 했었는데 그런 장비들이 되게 디벨롭이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고 기술적으로 훨씬 더 다양한 오픈 소스들이 나오면서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가면서 기술적 한계가 점점 낮아지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기업들이 또 탄생하기도 하고요. 네 번째가 그런 산업적 기술 투자의 증가예요. 이게 아무리 좋은 기술 나오고 아무리 사람들이 있어도 투자가 없으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거든요. 페이스북에도 많은 기업들이 그 페이스북 안에서 페이지를 만들고 광고를 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존재했듯이 많은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에 투자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정부가 나서서 몇백조를 지금 몇백억을 쏟아붓고 있고 또 뭐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뭐 1,300억까지 콘텐츠 투자 비용을 늘리겠다.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XR 사업을 늘리겠다라고 해서 이게 글로벌 300조 이상의 어떤 산업 가치를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함께 됐을 때 더 시너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내가 만든 메타버스에서 친구들과 그리고 전 세계 유저들과 영화를 보고 책을 보고 공부하고 쇼핑하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되게 메타버스 관련된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 한 달만 늦어도 늦어지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사실상 저희도 지금 넥스트 먹거리로 메타버스를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와 연결될 수도 있고 크리에이팅과 필링과 연결될 수도 있고 다양한 소셜미디어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장르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